나는 오래전부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의사도 약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를 처음 본 날 잠들어 있던 내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그녀가 웃을 때 그 흙 묻은 손끝이 햇빛에 반짝일 때마다 내 숨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그녀의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마지막 봄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해는 이른데도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비닐하우스의 그림자가 거실 창으로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정만수 씨는 새벽마다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밭으로 가는 길, 땅을 밟는 소리가 유일한 리듬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손등엔 오래된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장갑을 벗으면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소리를 그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건 몇 해 전 일이었습니다. 병실의 흰 불빛이 아직도 그의 꿈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자주 말을 멈추었습니다. 혼잣말도 줄었습니다. 밥은 먹지만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밭을 가도 흙의 냄새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요즘 만수 집이 그렇다더라. 그 말이 그의 귀에 들어오지만 그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표정은 늘 같았습니다. 무표정입니다. 비닐하우스는 그의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아직도 그는 그곳에서 씨앗을 심고 물을 줍니다. 하지만 손길은 조심스럽습니다. 움직임이 천천합니다. 기계처럼 반복합니다. 과거 그는 달랐습니다. 젊을 때는 동네에서 일을 잘한다고 소문났습니다. 장사도 했습니다. 이웃들과 어울렸습니다. 웃음이 많았습니다. 아이들도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삶이 단단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아들이 도시로 떠난 지도 오래입니다. 전화는 드뭅니다. 명절 때면 허전합니다. 여름밤에도 창문을 열어두지 않습니다. 바깥 소리가 방해가 될까봐 문을 닫습니다. 그의 하루는 규칙적입니다. 새벽에 일어나고 밭을 돌보고 점심을 혼자 먹고 비닐하우스를 점검합니다. 저녁이면 라디오를 켭니다. 라디오 소리가 방 안을 채웁니다. 목소리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말이 그의 심장을 울리지 않습니다. 이웃 김순자 씨가 가끔 들릅니다. 만수야, 밥은 먹어라. 그는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순자 씨. 그 말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감정은 말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시계는 거실 한켠에서 멈춘 듯 보입니다. 초침은 작게 떨리고 있습니다. 만수 씨는 그 시계를 무심히 바라봅니다. 시간은 가는데 마음은 그 시간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느낌이 그를 지치게 합니다. 어느 날 이장이 작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람 좀 구한다 하더라. 외국에서 온 일꾼이 온다대요. 그 소식은 바람처럼 집안을 스쳤습니다. 만수 씨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잔향은 오래 남았습니다. 저녁 공기가 서늘합니다. 비닐하우스의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 바람이 그의 귓가를 스칩니다. 그 순간 손끝이 또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감각이 그는 낯설었습니다. 그는 문득 과거를 더듬습니다. 젊은 시절의 목소리, 손길, 웃음. 그것들이 어쩌다 이렇게 먼 기억이 되었는지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의 계절처럼 멈춘 건 아닌지 고민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집안은 고요합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뭔가가 흔들립니다. 작은 소식이 그의 안에 씨앗처럼 남아 있습니다. 다음 날 그는 평소와 달리 비닐하우스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손이 필요하다더라. 그 말이 그의 머리를 스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적 속에서 무언가가 자라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아주 약한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확실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 씨는 조금 더 일찍 밭으로 나갔습니다. 발걸음은 여전히 느렸습니다. 하지만 손은 어쩐지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는 모종삽을 들고 비닐하우스를 향해 걸었습니다. 눈앞의 땅이 그날따라 조금 더 진하게 보였습니다. 그가 모종삽을 내려놓을 때 이웃집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먼지처럼 가볍게 퍼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흙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 것 같습니다. 이 집의 겨울이 조금은 달라질지 모른다는 것. 그 생각을 품은 채 그는 흙을 파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른 아침 비닐하우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잠시 밀려들었다가 곧 따뜻한 흙냄새에 섞였습니다. 정만수 씨는 물을 주기 위해 호스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낮고 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낯선 억양이 섞인 인사였습니다. 그가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얼굴은 햇빛에 그을려 있었지요. 긴 머리를 뒤로 묶고 두 손을 꼭 모은 채 서 있었습니다. 저 일 도와요. 리나예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름을 말했습니다. 발음이 부드럽게 굴러나왔습니다. 만수 씨는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쪽부터 정리해요. 그녀는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봄날의 햇빛 같았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이 순간 조금 더 환해졌습니다. 리나는 서툴지만 부지런했습니다. 삽을 들고 모종을 옮기고 흙을 털며 일했습니다. 작은 손이 흙에 닿을 때마다 공기 속에 부드러운 소리가 섞였습니다. 그녀는 일하며 자주 웃었습니다. 이거 예쁘네요. 꽃 같아요. 그건 상추예요. 그래요? 그래도 예뻐요. 그 대답에 만수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래된 얼굴에 아주 작게 그러나 확실히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는 이상했습니다. 누군가와 말을 주고받는 일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리나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몸 안 어딘가가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손끝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흙의 온도, 물의 흐름, 햇빛의 따스함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리나는 일을 마치면 언제나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수고했어요. 그 말이 오갈 때마다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는 하루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비닐하우스 문을 먼저 열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각도를 맞추며 괜히 손수건으로 흙먼지를 닦았습니다. 리나가 오는 길목에 잡초를 뽑았습니다. 이유는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오는 날이면 공기가 다르게 흐릅니다. 오늘은 따뜻해요. 네, 봄이 오나 봐요. 그가 대답하면 리나는 고개를 들어 웃었습니다. 그 순간마다 그의 가슴이 잠시 멈추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럴 나이가 아니지요. 그러나 마음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그림자조차 기다려졌습니다. 하루는 리나가 손을 베었습니다. 작은 상처였습니다. 그는 급히 손수건을 꺼내 감쌌습니다. 조심해야 해요. 괜찮아요. 이거 조금 아파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가 이상했습니다.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아내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웃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가슴속이 묘하게 저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그는 라디오를 켜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조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비닐하우스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 빛이 마치 누군가의 손짓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요?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심장은 느리지만 분명히 뛰고 있었습니다. 그 감각이 오래된 기억을 흔들었습니다. 다음 날 리나는 늦게 왔습니다. 해가 중천이 될 때까지 그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괜히 물을 2번 주고 모종을 다시 옮겼습니다. 손끝이 자꾸 흙을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요. 버스가 늦었어요. 리나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닦아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비닐하우스 안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햇빛이 투명하게 스며들어 2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는 느꼈습니다. 그늘 속에서 봄이 정말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 따뜻함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것도. 마음 한켠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오래된 겨울의 얼음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비닐하우스 천장 위로 빗방울이 쉴 새 없이 떨어졌습니다. 투명한 천막 위로 흙냄새가 묻은 물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안은 습하고 따뜻했습니다. 리나가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늦었어요. 비가 갑자기. 그녀의 어깨는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만수 씨는 얼른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감기 걸려요. 얼른 닦아요. 괜찮아요. 그녀는 웃으며 수건을 받았습니다. 젖은 옷자락이 살짝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이 갑자기 좁아진 것 같았습니다. 밖에 빗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습니다. 만수 씨는 호스를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리나 씨. 그는 불렀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그만해요. 비도 오고 위험해요. 아직 조금 남았어요. 괜찮아요. 내일 해도 돼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조금만 정리하고 갈게요. 그녀는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손끝에서 흙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흙을 털며 일어섰을 때 손등에 묻은 진흙이 남았습니다. 그는 본능처럼 손수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닦아요. 아, 괜찮아요. 금방 씻으면. 그래도. 그의 손이 그녀의 손등에 닿았습니다. 순간 둘 다 말이 멎었습니다. 공기 중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만수 씨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리나가 없는 시간엔 비닐하우스가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웃음이 없으면 하루가 멈춘 듯 했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들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를 켜도 아무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요?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마음이 스스로를 조르듯 답답했습니다. 그녀의 웃음, 손,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리나가 늦게 왔습니다. 버스가 고장났어요.
그녀가 밝게 웃었지만 만수 씨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럼 나한테 전화라도 하지.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는 자신의 말투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도 잠시 당황한 눈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죄송해요. 다음엔 꼭 전화할게요. 그녀가 돌아서자 그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왜 저렇게 말했지? 하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리나가 남기고 간 장갑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손이 닿았던 흔적. 그는 장갑을 손에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마치 그녀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너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못해요. 입술에서 새어나온 말은 그 자신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리나가 다시 왔습니다. 아저씨, 장갑 봤어요? 그는 놀라며 장갑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깜빡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쩐지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일을 마치고 가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아저씨, 저 다음 달엔 잠깐 고향 가요. 한 달쯤. 그 말에 그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그럼 나는요? 그는 그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저 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저도 제일 제 삶이 있어요.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명확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요, 잘 다녀와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비닐하우스 안에는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하우스 천막을 두드리는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두근두근.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끝에 아직 리나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는 점점 식었습니다. 불이 붙은 자리에 서늘한 공기만 남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래요. 내가 너무 멀리 왔지요. 그날 밤 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비가 아직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새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버스 소리. 그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지요. 그의 마음속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은 이제 다른 방향으로 타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마을은 수군거렸습니다. 시장에선 귤을 고르던 아주머니들이 입을 맞대고 속삭였습니다. 그 외국 여자, 그 집에 또 왔다지? 그 나이 많은 사람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말이 바람을 타고 밖까지 날아왔습니다. 만수 씨의 귀에도 닿았습니다. 손끝이 멈췄습니다. 괜히 괭이를 다시 쥐었습니다. 일이나 하자. 혼잣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손끝의 흙은 자꾸만 무너졌습니다. 잡초를 뽑아도 다시 올라오는 것처럼 그의 마음속 부끄러움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리나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햇살이 조금 누렇게 바뀐 여름의 끝이었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일 도와줄게요. 그녀는 평소처럼 웃으려 했지만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웃음 뒤에 얇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리나 씨. 그는 망설였습니다. 마을에서 뭐 들었지요? 그녀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들었어요. 미안해요. 다 내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아저씨 잘못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냥 말해요. 하지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비닐하우스 천막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안쪽 온도가 내려가며 습기가 살짝 식었습니다. 리나 씨.
그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요즘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살았던 세월은 너무 길고 그 세월 속에서 잊었던 게 참 많았지요. 그런데 당신이 와서 그걸 다 깨웠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저씨, 저는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 이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근데 사람이란 게 참 이상해요. 마음이 늙은 줄 알았는데 아직도 무언가에 흔들리더군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붉은 노을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리나 씨에게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수많은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리나는 숙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비닐하우스 옆에 작은 컨테이너에 불빛이 켜졌습니다. 만수 씨는 멀리서 그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녀가 짐을 싸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리나 씨,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아저씨, 짐 싸는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있으면 저도 힘들어요. 아저씨도 힘들잖아요. 그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가요. 그게 맞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신 가서 잘 지내요. 여기 일은 걱정 말아요. 내가 다 할게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웃음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꽃밭이 희미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밤새 이슬이 내린 모양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밭으로 나가 삽을 들었습니다. 손끝에 흙이 묻었습니다. 그 흙이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꽃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한 줄, 또 한 줄, 시든 꽃을 잘라냈습니다. 그 순간 손끝에서 작게 불길이 일었습니다. 햇살에 반사된 비닐의 빛이 마치 타오르는 불처럼 느껴졌습니다. 타버렸네. 그는 속삭였습니다. 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타버린 듯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밭은 노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불타는 하늘 아래 만수 씨는 천천히 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리나 씨,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 하나가 떨어져 발끝에 닿았습니다. 그는 그 꽃잎을 조심스레 손에 올렸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이젠 괜찮아요. 이 불은 나 혼자 끄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하우스 불을 껐습니다. 비닐 너머로 붉은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그는 오랜만에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공기 중엔 여전히 리나의 향기처럼 남은 따뜻한 습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그 공기가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은 고요했습니다. 흙은 말라 있었고 물뿌리개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구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리나가 떠난 뒤로 만수 씨는 밭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손끝에 굳은 살이 부드러워지고 손톱 아래 흙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저 하우스 안의자에 앉아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햇빛이 드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리나가 쓰던 장갑 한쪽이 작업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들어갔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장갑을 손에 쥐었습니다. 손끝에 미세한 온기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리나 씨 그때 웃었지요. 그는 장갑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그 웃음이 내봄 같았어요. 하우스 천막 너머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빛이 흙 위를 지나며 작은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 그림자를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그 끝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박진구가 걱정된다는 듯 밭으로 내려왔습니다. 비닐하우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정적이 먼저 맞았습니다. 의자 위엔 만수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등이 살짝 구부러져 있었고 손에는 장갑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잠시 졸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만수 형님? 박진구가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천막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리나의 웃음 같던 바람소리가 스쳤습니다. 비닐이 바스락이며 햇빛을 반사했습니다. 그 빛이 그의 손끝에서 잠시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곧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 하우스를 봄이 다시 오지 않는 집이라 불렀습니다. 누군가 새로 들어와 밭을 일구려 했지만 신기하게도 그 자리엔 한동안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언덕 위 복숭아꽃이 다시 피어났습니다. 봄은 돌아왔지만 그 집의 하우스만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문은 반쯤 열린 채 안쪽엔 빛이 희미하게 머물렀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장난삼아 하우스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바닥에서 바짝 마른 장갑 한 쌍을 발견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바스러질 듯 얇아진 장갑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걸 치우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천이 살짝 흔들리며 안쪽의 공기가 움직였습니다. 그 공기엔 아직도 흙냄새와 함께 아득한 봄의 잔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해마다 봄이 오면 마을 사람들은 그 하우스 앞을 조용히 지나쳤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모으고 누군가는 짧게 숨을 내쉬며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참 따뜻한 사람이었지요. 햇살이 하우스 안을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오래된 의자 위 장갑이 놓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바람이 멈췄습니다. 세상은 잠시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남아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리나 씨. 당신이 내 봄이었어요. 그리고 빛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흙 위엔 아무 발자국도 남지 않았습니다. 단지 살아있었던 사람의 온기만이 보이지 않는 공기 속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